이강인 걘 금방 스트라이커 될 거예요 키키윽. 네이마르 이것 보자 이강인이 공격수 될 것이라 호언장담한 이유. 스페인 라리가를 떠나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로 무대를 옮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PSG, 이 개막전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킬리앙 음바페는 물론 네이마르까지 팀 주축들이 이적을 추진하면서 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점이다. 소년팀부터 몸담았던 발렌시아를 떠난 이강인은 2021년부터 2년간 마요르카에서 뛰었다. 라리가 중하위권 팀인 마요르카에서 자리를 잡은 이강인은 팀 핵심으로 뛰면서 축구선수로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올해 모든 면에서 뚜렷한 기량 향상을 보여준 이강인은 마요르카에 300억 원 상당 이적료를 선사하고 프랑스 명문 PSG로 이적했다. 중하위권인 마요르카와 달리 PSG는 명실상부한 프랑스 리그 최고팀 중 하나다. PSG는 리그 최다 우승 기록 11회를 보유한 팀으로 자금력도 월등하다. 카타르 출신 억만장자인 나세르 알켈라이피는 PSG 회장으로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세계 최고 선수들을 영입해왔다. 음바페와 네이마르에 이어 리오넬 메시까지 세계 최고 선수들을 데려왔던 켈라이피 회장은 이번에 영입한 한국 출신 유망주 이강인에게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강인과 PSG는 오는 13일 홈구장인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로리앙과 2023에서 2024 시즌 프랑스 리그 1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다.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허벅지 부상 여파 탓이다. 지난달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은 같은 달 22일 프랑스에서 치른 르아브르, 프랑스와의 프리시즌 첫 경기에 선발로 나섰다가 전반 막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부상에도 아시아 투어에 동행한 이강인은 일본에서 열린 알나스르 7월 25일, 세레수 오사카 7월 28일, 인터밀란 8월 1일 과 경기에 결장했지만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친선전을 통해 다시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강인은 부상 재발을 방지하려는 듯 드리블과 슛을 자제한 채 패스에 집중했다. 부상 회복을 알린 이강인은 프리시즌 경기를 마치고 프랑스로 복귀한 뒤에도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일 공개된 훈련 영상을 보면 이강인은 슈팅 등 모든 동작을 문제없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강인이 개막전에서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팀이 개막을 앞두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주전 공격수 음바페가 팀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설에 휘말린 음바페는 올 시즌까지 PSG에서 뛰고 내년 여름 자유계약 신분으로 레알로 합류하려는 반면 구단은 이적료 없이 선수를 팔 수 없다며 올 여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강인과 친하게 지내며 기대감을 증폭시켰던 네이마르 역시 이적설에 휘말렸다. PSG 잔류가 유력했던 네이마르가 라리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콤비 플레이를 기대했던 한국 축구 팬들로서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음바페와 네이마르의 이탈은 팀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루이스 엘리케 신임 감독이 부임한 상황에서 팀 핵심 선수들이 이탈하면 PSG가 예전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다. 개막 이후에도 격변기가 이어질 경우 기존 선수들이나 베테랑이 중용되면서 신입생인 이강인이 출전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바르셀로나 소속인 오스만 덴벨레나 안수파티가 PSG로 이적할 수 있다는 소식 역시 이강인의 입지 확보에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이강인은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에 출전해야 할 수도 있다. 축구협회와 PSG 간 차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까지 이강인이 자리를 비운다면 팀 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강인은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에도 A 대표팀 주축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PSG 내 입지 확보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이강인이 PSG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면 최대한 이른 시간에 공격 포인트를 올려 팀에 필요한 선수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할 전망이다. 이강인이 개막 후 이른 시기부터 출전 기회를 잡고 PSG 내에서 입지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프랑스 리그 활약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31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출격 예고. 유럽리그에서 뛰는 코리안 리거들이 새 시즌에 돌입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이 손흥민, 31 토트넘과 황희찬, 27 울버햄프턴은 새로운 감독 체제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김민재, 27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22 파리 생제르맹은 각각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리그 1루로 옮겨 새 출발한다. 손흥민은 13일 한국 시간 브렌트포드와 2023에서 24시즌 EPL 첫 경기를 치른다. 2021에서 22시즌 득점왕 23골에 오른 손흥민은 지난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수비에 치중하거나 왼쪽 윙백인 이반 페리시치와 동선이 겹치는 등 전술적 희생을 당했다. 안아골절과 스포츠 탈장 등 부상까지 겹쳐 제 기량을 뽐내지 못했다. 올 시즌 스코틀랜드의 셀틱을 지휘하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토트넘은 보다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일 전망이다. 그는 프리시즌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으로 공격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전술을 선보이며 셀틱화를 장착했다. 손흥민은 도우미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윙어는 최전방 공격수나 중원에서 박스로 뛰어들어오는 미드필더에게 공을 패스하는 역할이 크다. 프리시즌 라이언시티, 싱가포르, 샤흐타르 도네츠크, 우크라이나와 경기에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이런 역할에 충실했다. 때문에 득점왕 재도전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팀 승리가 우선인 손흥민의 성향상 새 감독의 전술에 100% 맞출 가능성이 높은 데다. 현재 뮌헨 이적설이 도는 해리 케인마저 이탈하면 골 사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손케 조합은 EPL 최다 47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내 모습은 팬들이 아는 손흥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며 올 시즌 반등을 노리고 있다. 황희찬의 새 시즌도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다. 2021년 여름 울버햄프턴에 합류한 황희찬은 지난 2년 동안 4명의 감독 교체를 경험했다. 브루노 라즈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면서 감독 대행 체제를 거쳤고 지난해 11월 부임한 훌렌 로페테기 감독마저 지난 9일 돌연 사임했다. 후임으로 본머스를 이끌었던 게리 오닐 감독이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EPL 1라운드부터 나설 예정이다. 낮은 부상에도 로페테기 감독 밑에서 19경기 4골 2도움을 올린 황희찬으로선 이번에도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김민재의 데뷔전은 13일 열리는 독일 슈퍼컵 라이프치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 이탈리아 위 리그 우승을 이끌고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는 프리시즌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예열을 마쳤다. 그는 토마스 투엘 감독이 주로 쓰는 400라인에서 센터백으로 나서 한 발 빠른 수비 등 철기둥 역할을 해냈다. 특히 지난 2일 리버풀, 잉글랜드 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를 향한 칼패스 장면은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다만 뮌헨은 마티아스 더 리히트, 다요 오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벤자맹 파바르, 누사이르 마즈라위 등 수비 자원이 풍족해 주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성, 마인츠,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과위 맞대결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스페인 라리가 생활을 청산한 이강인도 13일 리그 1첫 경기가 예고돼 있다. 언론들은 이 경기에 뛸 파리 생제르맹, PSG 예상 선발 명단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원이나 윙어 등 전천후로 활용 가능한 이강인이지만 아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 비티냐 등과 곤살로 하무스, 벤피카, 우스만 덴벨레, 바르셀로나 위 이적은 주전 경쟁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킬리안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이적설 등으로 함께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아쉽긴 해도 이강인이 그 자리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나쁜 소식은 아니다.
3. 국대 외야수가 말뚝 1루수라니 최원준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나? 기아 타이거즈 최원준이 1루수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 8에서 9일 LG 트윈스와의 광주 경기에서 연이틀 타구를 연이어 놓치거나 잡지 못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LG 타자들의 정면성 빠른 타구를 처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아무래도 1루수 경험이 부족한 탓에 대응력이 떨어졌다. 입대 전에는 붙박이 우익수였다. 어깨가 좋아 심심치 않게 총알 보살도 했다. 군복무 사이에 FA 나성범과 소크라테스 브리토도 입단해 각각 우익수와 중견수를 맡았다. 그래도 한자리가 있을 줄 알았지만 이우성이 일취월장하더니 좌익수를 차지했다. 어쩔 수 없이 전역과 함께 1루수로 나섰다. 2016년 2차 1번으로 입단할 때는 내야수였다. 그러다 외야까지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했다. 내야수로 포구와 송구의 어려움을 겪자 2020 시즌부터 외야수 외길 인생을 걸었다. 김종국 감독은 최원준이 복귀하자 공격력 극대화를 위해 1루수 비트를 맡겼다. 2달 넘게 경기하며 적응도를 높였지만 완전한 1루수가 되기는 힘들었다. 더군다나 최원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명단에 와일드카드로 뽑혔다. 내야수가 아닌 외야수이다. 이정후, 키움, 최지훈, SSG와 함께 3명이 외야수 가운데 1명이다. 그런데 기아에서는 계속 1루수로만 뛰었다. 외야 훈련도 병행하면 큰 문제가 없고 대표팀에서도 훈련을 하면 된다. 그러나 외야 실전 경험이 적다면 혹시 모를 실수도 나올 수 있다. 현재 기아 포지션 구도상 최원준이 외야수로 나간다면 이우성이 벤치에 앉아야 한다. 이우성은 올해 커리어 하이를 찍는 중이다. 시즌 타율 2할 9푼 8리 5홈런 31타점 29득점. OPS 0.774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경기 타율도 3할 1푼이다. 현 시점에서 최원준 외야 기용과 이우성 벤치행은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이다. 최원준이 1루수로 뛰면서 황대인과 변우혁의 활용폭도 줄었다. 황대인은 부상에서 회복했으나 퓨처스팀에서 계속 뛰었다. 변우혁은 코로나19 이슈에 발목도 잡혔다. 이 시점에서 최원준의 수비가 흔들린 데다 타격까지 슬럼프 조짐을 보이자 김종국 감독은 변화를 선택했다. 지난 10일 퓨처스팀에서 뛰고 있는 황대인을 긴급 콜업했다. 동시에 최원준의 수비 활용법도 변화를 시사했다. 황대인은 1루 수비와 타격 보강을 위해서 등록했다. 원준이는 지난 2에서 3년간 외야수를 하다 보니 1루수로 타구에 대한 푸드워크와 핸들링 조금 부족하고 어색했다. 계속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외야수도 병행시키겠다. 고 밝혔다. 이제는 자신의 텃밭인 외야수로도 나간다. 아직까지 최원준에게 1루수는 맞지 않는 옷이다. 4. 괴물 신인, 선발 데뷔 미루고, 하나 트레이드 야심작 7번째 기회. 이제 뭔가 보여줄 때 됐는데. 하나의 특급 신인 파이어볼러 김서현, 19 하나, 위 선발 데뷔전이 미뤄졌다. 하나는 지난 10일 수원 KT전 선발 투수로 김서현을 예고했지만,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일찌감치 우천 취소됐다. 김서현의 선발 일정을 하루 미룰 수도 있었지만, 하나는 11일 대전 두산전 선발 투수로 오한 한승혁, 30을 내세웠다. 예정된 순서에 맞춰 한승혁의 등판 날짜를 지켜준 것이다. 김서현은 불펜 대기를 하면서 다음 주 선발 등판을 준비한다. 한승혁은 지난 5일 광주 기아전에 3이닝 6피안타 포볼 넷 3탈 3진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이튿날 최원호 하나 감독은 지난번 7월 30일 문학 SSG 전 4이닝 1실점 괜찮게 던졌고 어제 조금 안 좋았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보려 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시즌을 마치고 거포 유망주 변우혁의 반대급부로 투수 장지수와 함께 기아에서 하나로 넘어온 한승혁은 손혁 단장의 부임 첫 트레이드 야심작이었다. 투수 뎁스 보강 차원으로 환경 변화를 통해 기아에서 빛을 보지 못한 잠재력이 터지길 기대했다.